다시 마무리 지으러 왔습니다. 이게 컴싱의 응시자가 워낙 적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 교사님들 퇴근하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다시 왔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회 컴싱 차근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올드 토픽들이 많이 나왔죠. CSMA, CD, 매체 접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D2D, 계속 D2D도 한번 나온다 했는데 나왔고, 3번 같은 경우는 오류 제어는 이제 네트워크의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이번 시험에 동시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운영체제 이중 모드,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모드 세 가지 방식, 이것도 굉장히 올드 토픽이고요. IoT의 NB-IoT도 굉장히 좀 오래된 토픽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토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6문제지 전부 다 저희 때 공부했던. 네, 한 4-5년 정도 네, 공부하던. 그때도 사실 조금 지난 토픽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때 공부하셨던 분이 이번에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회차였던 것 같네요. CSMA, CACD 같은 경우는 이제 CD는 이제 802.3 표준, 그러니까 유선내를 사용하는 이제 매체 충돌FP 방식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개념과 동적 원리를 물어봤죠. 그래서 경쟁 기반으로 채널이 비지하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프레임을 날리는 방식. 이 이제 CSM, CD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돌 탐지랑 이제 재존성 알고리즘이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메커니즘이고, 채널 상태를 감지를 해서 채널이 바쁘다, 대기. 채널이 비어 있으면 댐 신호를 날리고 다시 이제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개념과 동작 원리 외에 요 세 가지 운영 모드를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퍼시스턴트 아니면 1 퍼시스턴트, P 퍼시스턴트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CAOS나 네트워크도 보시면은 이제 세 개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방법이 나왔다가 얘를 보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고, 얘도 별로라서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가 보통 나오는 게 많이 좀 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비관형이죠. 그래서 얘는 채널이 사용 중이지 않더라도 일부러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약속된 그 통계에 근거해서 일정 시간, 확률 분포 기준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프레임 송출하는 방식이죠. 장점으로는 충돌이 아무래도 적게 나겠지만 단점으로는 오래 대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같은 걸 보면은 낙관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없으면 감지하자마자 프레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보시면은 이제 채널 사용률은 좋다. 단점은 이것도 잘못 썼네요. 이거 약간 잘못 쓴 거고요. 네, 완전 잘못 썼네요. 네, 나중에 본 해설지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대기 시간이 좀 장점은 대기 시간이 짧지만 단점으로는 충돌이 굉장히 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형태 보시면 비관형처럼 충돌은 줄이고 낙관형처럼 대기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D2D 운영 시나리오 세 가지 및 이제 활용 방안인데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인 네트워크 커버리지 시나리오가 있고 아웃 오브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파셜 네트워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D2D 단말들이 기지국 범위 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 기반으로 동일한 통신을 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이통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종 서로 다른 이통 사망에서 위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 보시면 밑에 기지국이 안 보이잖아요. 얘는 이제 기지국이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지국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말이 진짜 리얼 D2D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얘는 시간 있는 동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은 바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에 약간 그 하이브리드 방안. 그래서 일정 단말은 기지국 내에, 기지국을 벗어난 단말들은 완전히 이제 아웃 오브 네트워크 커버리지 방식으로 동작하는 크게 세 가지 운영 모드가 있고요. 활용 방안 보시면은 뭐 광고 같은 거 가능하겠죠. D2D니까 지나가다가 뭐 프로모션 이벤트 할인 쿠폰 같은 거 날릴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SNS, 사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게임할 때, 요새 이제 게임 D2D 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서버 없이 그냥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PSLT에도 D2D 얘기 많이 나오는데, 특정 지역의 기지국이 붕괴됐을 때, 자연재해나 지진 때문에 셀러로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긴급하게 경찰이나 소방, 이런 이제 그 국가 기관망 쪽에서는 D2D 통신 이용해서 긴급 상황 공유하는 이런 기능들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다 3GPP 표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급해 주시면 가장 고득점, 아니면은 활용 사례를 폭넓게 제시하시면은 추가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오류 제어의 FEC, 그 다음에 FEC랑 ARQ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RQ의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근데 전체 오류 제어를 보시면은 FEC랑 BEC로 나누고, FEC 중에서는 오늘 해밍 코드가 나왔죠. 보통 이제 거의 모든 학원에서 뭐 비블러, 블러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해밍 코드 외에 다른 문제는 모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밍 코드에 집중이 맞고 이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풀지도 못해요. 풀지도 못하죠. FE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 오류세요. 검출 비트 집어넣어서 이제 그 수정까지 가능한. ARQ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출 이후에 재전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5가지가 있죠. 스타브메이트, 고백앤, 셀렉티브, 그다음에 어댑티브, 그 하이브리드 형태. 근데 3개를 제시하라고 그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FEC랑 그 ARQ는 짬뽕된 방식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것들 3개를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걸 이제 2개를 강글로 언급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ARQ 보시면 크게 5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네트워크의 고전 토픽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푸는 거죠. 그래서 ARQ의 플로우를 얼만큼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게 보면은 스타바웨이트나 고백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나크 이후에 뭐 해당 프레임만 전송을 하느냐 아니면은 완전 재전송을 하느냐, 하이브리드 ARQ 같은 경우도 일반 평상시에는 FEC로 뒤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플로우를 표현할 수 있냐가 가장 고득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4번 그 4교시 시험은 어차피 저희 말고 저희 그 이진주 기술사님께서 4교시형 그 해설지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니까 아 이런 분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 모드도 굉장히 고전 토픽이고 CAOS에서 그 운영 체제 커널에 들어가는 가장 그 코어한 토픽이죠.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이 꽤 계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응용하시는 분들은 기본 토픽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 지금 저 보여드리는 그 장표는 제가 만들었던 예전 해설인데 이게 나온다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중 모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이중 모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운영 체제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모드가 나뉘어져 있죠. 사용자가 함부로 디바이스를 만질 수 없잖아요. 제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디바이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커널 모드만 가능한 거고,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자체가 사용자 모드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2가지 모드, 사용자 모드랑 커널 모드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왜? 보호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고, 이중 모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 이 2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조까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구조에서 실제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넘어가려면은 호출을 해야겠죠. 어떤 호출이에요? 시스템에다 호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시스템 콜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커널 모드로 넘어가고, 살짝 조금 차별화하겠다. 그럼 여기 모드 비트가 있어요. 모드를 구분해줘요. 그래서 모드 비트를 얘는 1로 쓰고 얘는 0으로 씁니다. 이 정도 차별화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도 한 4달락으로 확장해 주셔도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선 충전 기술 이거는 107회면 언제예요? 2015년 6년 7년 6년 했습니다. 6년 전에 나온다 해서 나왔던 문제고요. 실제 추가가 크게 되지도 않고 변경화가 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유도, 자기 공명, 아르칸테나 요 3가지에 대해서 잘 쓰시고, 점점 개념이랑 개념도에서 2달락을 쓰시고, 그리고 뭐 이쪽에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 3달락 쓰시고, 그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4달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해서 확장하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IoT, NB-IoT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제 키노트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NB-IoT는 제가 스카이인이라 해서 나올 게 배치 모드밖에 없어요. 배치 모드 3가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가인, NB-IoT, 스가인, 뭐 IoT 굉장히 고전 토픽이죠. 그래서 IoT 3대 주요 기술
물론 뭐 이 기술 외에 다른 거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적절하게 MEC만 돼 있으면은 딱 일치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3대 핵심 기술 하니까 나오는 기술들이 요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센싱 기술, 그다음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I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이 세 가지로 3대 주요 기술 뽑고 있고 그리고 물어본 거는 NB-IoT 물어봤어요. NB-IoT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LTE 기반의 기술이죠. LTE 기반의 NB-IoT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IoT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게 BLT, LTE 기반의 두 가지로 나뉘고 BLTE는 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그폭스라든지 로라 이런 것들 우리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따로 그런 키워드를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LTE 쪽은 이제 NB-IoT랑 LTE 두 가지인데 NB-IoT는 소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크게 대역폭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쓸 수 있는 LTE 기반의 IoT 네트워크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이제 배치 모드 세 가지 나오는데 배치 모드 저는 스가인을 예전에 그냥 외웠었어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가드밴드, 인밴드. 스탠드얼론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가드밴드는 아시죠? LTE 대역과 대역 사이에는 가드 그 구분해 줄 수 있는 대역대가 필요한데 그 대역대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드밴드 거기를 가드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겠다는 얘기죠. 거기 쓴다는 얘기고 인밴드는 뭘까요? LTE 안 내부에 대역대를 할당 받아서 요만큼 쓴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특징이 바뀌겠죠. 특징이 뭐 코스트라든지 대역폭 속도라든지 이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에포트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올 텐데 이런 특징들 보여주시고 아 이럴 땐 뭘 쓰고 저럴 땐 뭘 쓴다. 이런 부분들로 사달라고 전개하시면은 제가 생각해서 더할 나위 없는 점수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기엔 약간 너무 올드한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고고학자분께서 네. 옛날 토픽들을 막 가지고 이게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썼던 것들을 그냥 출제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두 번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오르제어 같은 것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NB-IoT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흐름이 간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두 번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 저희가 퀵하게 사소식까지 일단 마무리했고요. 오늘 장시간 시험 치시고 뒤에 또 이렇게 총평까지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바짝 가정과 회사에 집중하시고 바로 공부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쉬세요. 네, 이제 쉬어야 돼요. 네, 여름휴가 쉬시죠. 잘 다녀오시고 네,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도 좀 쉬려고요,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